안녕하세요. 나랑 이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아까 반짝이던 그 인형들이 없어지니까 어, 차분한 세계로 또 들어오게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일전에 한번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사람이 어느 정도 경지로 들어가게 되면 같은 이야기를 한다. 천문학자인 아드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하는 말이나 또 정신분석가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또 사모님이신 사회심리학자가 하는 말이 어느 정도 깊이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것이 성층권을 벗어난다. 이렇게 비유를 하시기도 한 것 같았는데 제가 오늘 이제 그 있는 나우리 센터 거기 갤러리에서 말그림 하나가 1억인 화가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뭐 청와대며 곳곳에 평생 동안 그림을 조선시대 때 스승한테 그림을 정통화를 그리다가 한 40년 전부터는 현대화가 돼서 그림을 그리는데 거기서 이제 그 콘서트를 해요. 콘서트를 하는데 제가 사회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콘서트를 하는 이유는 작은 눈으로는 큰 그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작가가 이 그림을 어떻게 그렸는가 하는 것도 좀 더 알게 되면 참고를 해서 내 눈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리아 콘서트라는 걸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리 예비로 만나서 인터뷰를 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득 그분을 뵈면서 이제 80이 다 돼가는 화백을 보면서 화백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선생님이 떠올랐습니다. 내내 이근우 선생님이 마치 그림 그리는 이근우 선생님이 여기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서 진짜는 어쩜 이렇게 다 똑같은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에게 제가 드린 말씀이 대자유인 같으시다라는 제 느낌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대자연인으로 떠오른 건 영원한 개구쟁이 이근우 선생님이 또 떠올랐는데 그분에게 이 미술 세계에 대해서 주로 쓰는 소재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저는 주로 쓰는 소재가 없습니다. 소재를 쓰는 순간 걔가 저의 틀이 돼서 저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생명이 부르는 소리. 어떨 경우에는 몇십 년 전에는 말이 들어왔는데 말이 제 마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제가 아무 규제를 하지 않고 실컷 뛰어놀게 했더니 마음껏 뛰어노는 걸 화폭에 옮겼습니다. 어떨 때는 꽃도 들어오고 어떨 때는 소도 들어와서 그걸 그렸더니 사람들이 좋아하고 합디다. 지금도 저는 앞으로 제가 뭘 그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 미술하는 저에게 가장 큰 적은 틀입니다. 틀. 제가 틀에 묶이는 순간 저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샤갈처럼 되고 싶냐, 피카소처럼 되고 싶냐 그러면 나는 나답게 되고 싶다. 그러죠. 나로서 되고 싶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미술인데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국민들이 사랑해 주셔서 오늘의 내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네. 그 틀이라는 말을 썼는데, 네네. 그건 규격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규칙이라고도, 뭐 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 네. 많이 있는데, 거기 가둬서는 안 될 사람이 있고, 네. 거기에 가둬야 될 사람이 있고, 그래. 아, 이건 또 다른 경제의 말씀이시네요. 거기에 가둬서는 안 될 사람은 학문이든 예술이든 창의적인 사람을 아하, 가둬서. 네. 네. 그러면 거기에 가둬야 될 사람은 뭐냐? 우리가 이제 선출을 하든지, 네. 위임을 해서 네.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 해달라고 위임장을 하는 받은. 네. 그런 그룹은 규격이 필요해. 아하. 그게 뭐겠어요? 제일 첫 번째 군대예요, 군대. 군인.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군인이 규칙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하. 난 그 생각이 딱 들어요.
옛날에 본 영화인데 버트 런더스터가 그 훈련시키는 조교야. 네네네. 그 이제 자기가 훈련시키가 이제 데리고 나가서 같이 싸우는. 네네네. 훈련병이 처음 들어오잖아요. 네. 처음 들어오면 다 머리 길고 뭐 자유복장으로 이제 네네네. 들어왔단 말이야. 그래 그걸 벗겨가지고 군복을 딱 입혀놓고 네. 조교가 올라서서 짧게 연설을 하는 거야.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는 인간이었지만은 지금부터는 인간이 아닙니다. 음흠. 깜짝 놀랐어요. 네. 인간이 아니면 그건 뭐란 말이야. 그러게요. 군인입니다. 음흠. 이거는 뭐냐면 자유롭게 이래가지고는 안 되잖아. 네. 위임된 만큼 조국을 위해서 뭐 목숨까지 바치는 네네네. 그게 훈련이 돼야 되는 거야. 아. 훈련이. 네. 그 훈련이 안 되면 뭐가 되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또 하나 내가 텔레비에서 보니까 말이지. 지금 우크라이나가 싸우지? 그게 우크라이나? 네네 맞습니다. 소련하고 싸우는 거. 네네네. 러시아랑. 네. 그게 이제 소련이 포격을 당해가지고 많이 죽었어. 네네네. 그래서 그건 소련에서도 인정을 하고 말이지. 네. 그걸 했더만 했는데 이게 피격된 이유가 뭐냐? 여기 온 소련 병사가 네. 핸드폰으로 집에 엄마 익하다가 위치가 노출돼가지고 포격을 맞아요. 그 뉴스 저도 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 생각해보면 음흠. 이거는 자유롭게 준 거잖아. 네네네. 교육 외란 말이야. 근데 하도 젊은 사람들이 조르니까 우리나라도 일부분 쓰라고 하는 거지. 이거는 군대로 생각하면 전멸이네요. 전멸당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규격화해야 될 네네. 집단이 있고 규격화가 안 되고 창의적으로 살도록 둬야 네네.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고 네네. 그런 거예요. 네. 선생님 말씀을 뭐 인위적으로 정말 나눌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생명을 다루는 일들, 생명을 다루는 일은 군인도 있고 또 의사도 있고 있지 않겠습니까? 의사가 수술할 때 자유롭게 수술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딱 정해진 것에 따라서 하면서도 거기서 마지막 운영의미는 예술적으로 하더라도 말이죠. 대부분은 틀에 맞춰서 하면서 그게 응용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좀 물질적인 것, 그 다음에 집행에 관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틀에 따라서 하되 우리 비생명적인 것, 생명을 좀 더 활기 있게 만드는 것, 이런 예술이라든지 인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오히려 틀에 있지 않고 그것을 깨고 파격적으로 새롭게 창조하고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렇다면 세상은 크게 보면 이성과 감정처럼 정말 창의적인 것이 있고 하나는 규칙에 따라가야 되는 것이 있다.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제3의 눈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이르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쪽 분야의 대가는 아까 이 화백은 군대 갖다 놓으면 골칫덩어리가 돼요. 골칫덩어리가 아니더러. 네. 군에 갖다 놓으면서 규격화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군인이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맨날 똑같은 것만 이렇게 그리면 또 골치 아플 것 같고.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첫 번째 대담에서 here and now를 중요하게 여겨라 그랬는데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여기가 지금 어디냐? 규율과 틀이 필요한 곳이냐? 아니면 창의로워야 될 곳이냐? 그것을 잘 구분하고 각각 그 특성에 맞게 내가 과연 여기에 최적화된 사람인가? 틀을 잘 맞출 수 있는 사람이 군대 가면 출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근데 또 창의적인 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술을 하면 또 출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이 삶의 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네요. 야, 성층권을 벗어나니 그 위에 또 다른 성층권이 있는 걸 또 발견했습니다. 그 위에 성층권 또 있고 이거 생각하면 네. 이상해져. 아, 그래요? 내가 이상해져. 왜 그러냐면 네. 내 머리에 들어있는 단위하고 그 단위가 틀리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 네. 이해가. 네.
오늘은 선생님 말씀 통해서 창의적인 부분과 틀을 잘 지켜야 되는 부분, 그 정도 성층권 넘어간 것만 해도 큰 수학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 선생도 틀에 박힌 게 많네. 맞아요. 나도 그렇고. 네네.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적어도 요 틀만은 네네네네. 지키고 살자 그 얘기거든. 그렇죠. 그 쉽게 얘기하면 교통규칙 같은 거. 난 그 규칙을 이래 읽어보면 요대로 살면 교통사고 날 이유가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음주운전은 안 없어지는 거 보면 말이지. 자, 얼마나 안 지키면 그 틀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네네. 우리가 공동사회를 이루고 살자면 싫든 좋든 적어도 요거는 좀 적어도 미니멈으로 그러네. 미니멈으로 지켜야 될 최소한의 규칙이다고 할 수 있네요. 선생님과 대담하면서 늘 자주 느끼는 것은 하나를 하나로만 볼 게 아니라 이런 측면에서도 보고 저런 측면에서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의 확장, 이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걸 오늘 또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또 하나의 자극이 됐으리라 믿으면서 오늘의 너랑 나랑 대담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